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되었는가 성립 배경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로부터 학문의 연구 목적이라든지 연구 대상을 살펴드렸습니다. 자, 부동산 학문의 연구산 뭡니까?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학문의 연구산 뭡니까?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토지나 건물 이와 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서 행하는 활동인 부동산 활동, 그리고 부동산이 우리의 보이는 모습인 부동산 현상이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설명드렸고, 이로부터 이제 부동산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이분들 살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칠판 보시면 이제 부동산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분 보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분도 굉장히 넓은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K대 대학원을 대학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건국대예요. 건국대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대학원 다녔을 때 여기는 이용 활동이다.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2학기 동안 배웠던 겁니다. 그럼 2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우리 시험에 출제된 부분들 중심에서 우리는 학습을 해야 되겠죠? 얼만큼 학습하신가? 20분에서 30분 정도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대학원에서 2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우리는 2, 30분 만에 끝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역으로 환산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2, 30분에 끝낼 내용을 제가 대학원에서 2학기 동안 배웠어요. 그럼 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범위가 넓을 것인가? 여러분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학개론 이 과목은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렵다고 많이 느껴지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학문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이 다양한 영역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재가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받아보실 거예요. 받아보시는데 이 교재가 흔히 우리가 기본서다 이야기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본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기본서는 이제 지난 29회 자격시험 대비해서 제가 사용했던 교재예요. 물론 제가 직접 쓴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자로부터 직강 듣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올해 30회 시험 대비해서도 제가 이 기본서를 쓰는 겁니다. 쓴 건데 이미 원고는 다 넘어갔어요. 넘어서 곧 있으면 이제 여러분께 배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기본서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이 기본서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크게 1편부터 3편 이렇게 해서 3개의 편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제1편입니다. 제1편은 흔히 우리가 부동산 총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총론은 학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파트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학문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동산의 개념이라든지 분류 방법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부동산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총론은 1장부터 3장까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 예시를 하면서 부동산 학문이 왜 나오게 됐느냐, 성립 배경이라든지 일토에서 학문의 연구 목적, 연구상 살펴드렸죠. 이 같은 부분들이 포함된 게 1장 부동산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부동산의 개념이라든지 분류 방법, 이걸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재 2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 우리들이 부동산의 특성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교재 3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처음 총론은 1장부터 3장까지 구성이 되고요. 다음 2편입니다. 2편. 자, 2편은 우리가 강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강론은 뭡니까? 각각의 파트를 논해보자. 이게 이제 강론이에요. 그럼 자, 저희들이 이제 학문 구성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따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총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뭡니까? 강론이다. 각각의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파트를 다루는 게 강론이에요. 그래서 강론은 우리 교재는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먼저 1장은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자, 예, 우리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수용급 이론이다. 이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2장입니다. 자, 2장은 부동산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자, 예, 이분 말씀드렸죠? 예, 경기 변동 이론이다. 그리고 3장은 부동산 시장론이 되겠습니다. 시장론. 자, 시장론도 자, 우리가 부동산 현상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설명드린 내용이었어요. 다음은 4장은 입지론입니다. 입지론. 자, 우리 거래 활동의 한 영역이 되겠죠. 입지 선정 활동이다. 이 관련된 게 4장이 되겠어요. 다음은 5장입니다. 5장은 정책론이에요. 정책론. 자, 우리 여기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죠. 다음은 6장은 투자론입니다. 6장은 투자론이 되겠고, 다음은 7장입니다. 7장은 금융론이다. 금융론, 금융론 이 부분도 거래 활동의 한 영역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8장은 이용 그리고 개발 활동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네요. 자, 이용 활동, 개발 활동, 소유 활동의 한 영역이 되겠지요. 다음은 9장입니다. 자, 9장은 관리 활동 그리고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유 활동에 하나로 수 있는 관리 활동 그리고 이제 거래 활동에 하나로 수 있는 마케팅 광고 이분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9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우리 교재 2편 강론은 1장부터 9장까지 9개 장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편이에요. 3편은 감정평가론이다.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감정평가 활동도 어찌 보면 거래 활동의 하나라는 이야기여서 강론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범위도 넓고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도 많다는 이야기여서 별도로 뺐습니다. 그래서 3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3편은 제 3편은 감정평가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로도 구체적으로 1장부터 5장까지 5개 장으로 구성을 해드렸는데 이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재는 크게 1편부터 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1편은 총론, 2편은 강론, 3편은 감정평가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부동산 학문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들이 어때? 우리가 앞으로 학습할 내용이고 시험범위라 했죠?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가 어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동산 학문을 구성하는 영역 중에서도 우리 이 기본서에 빼버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본서에 빼버린 내용들인데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어때? 권리 분석 활동이다. 이분은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 제가 빼버렸습니다. 또한 중개 활동, 자 여기 안 들어가 있죠? 빼버렸어요. 그리고 보험 활동 안 들어있죠?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왜 빼버렸을 것인가? 사실 권리 분석 활동이다, 중개 활동이다. 이 파트는 부동산 개론 이 과목에서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럼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된 이 파트에서 여론실 30의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얼마였을까요? 물론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험에 나온다 할지라도 딱 한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이 한 문제에서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는 얘기. 그래서 책에서 다 빼버린 겁니다. 사실 이 파트를 여러분 기본서에 넣다 보면 페이지가 100페이지 이상 늘어납니다. 그렇지만도 책이 두껍다라가 아우성인데 100페이지 늘어나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부담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또 100페이지 이상 늘어나면 그만큼 원가 상승 요인이 되어 있죠. 책값만 더 비싸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기 시험에서 공부하냐? 공부도 안 합니다. 공부도 안 하는 부분인데 심리적으로 부담만 되고 또 책값만 높아지고 굳이 놀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 여러분 자격 시험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바로 지난 시험이죠. 29회 자격 시험 대해서 마지막에 어땠는지 마무리 핵심 특강도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핵심 문제 100선이다. 그래서 쪽집게 핵심 문제 100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선택했다는 게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만큼 제가 수집한 정보에서 많은 문제가 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이처럼
저도 시험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번 시험에는 뭐 권리문서 활동 한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책에는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제가 별도의 프린트물이라도 만들어서 여러분께 제공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있기 전까지는 자, 이 분들은 과감하게 우리는 기본서에 다 빼버렸고 강의에서도 생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 구성 이 부분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러분과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 소개하는 건 제 자랑하는 거예요. 뭐 자랑하지만 이분도 첫 만나니까 한 번쯤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본수업 진행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뭐 제 소개하고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학습하기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대술입니다. 이게 저의 본명이에요. 본명인데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대술 이 같은 이름을 쓴 사람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몇 명 있을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한 명도 없더란 이야기예요. 아주 독특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이름만 보시고 아이 저 새끼 술 뒤지게 잘 먹겠다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이름이 대술이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제 즐기긴 합니다. 그러나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에요. 저도 치사량이 있습니다. 딱 세 잔이에요. 세 잔 넘어가면 그날 집에 어떻게 간지를 모릅니다. 다음날 수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세 잔 딱 여기까지는 지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잔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름은 대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또 술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뭡니까? 처음처럼. 처음처럼 들어보셨죠? 소주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지만 저는 처음처럼 이 문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무크랜드라는 사이트를 선택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럼 선택했을 때 이때의 마음이 30회 자격시험일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처음 같은 마음 변치 않는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합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처음 같은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자꾸 옆길로 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합격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강의 선택했던 처음 같은 마음 변치 않는다면 반드시 우리 시험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같은 마음 변치 마시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저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30회 자격시험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강의했다. 이 마음이 시험 단계까지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소주를 마시더라도 항상 처음처럼만 마십니다. 그 처음처럼 마시면서 그 상표를 보는 거예요. 상표를 보면서 처음 같은 마음 변치 않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자꾸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잔다 생각하시고 여튼 여러분도 처음 같은 마음 변치 마시고 시험 당일까지 가자면 무조건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저도 여러분들처럼 공인유사 자격시험을 해서 한때는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시험에 합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합격한 건 3회 때입니다. 3회 때 여러분이 보시고자 한 시험이 몇 회입니까? 30회예요. 30회 무려 27년 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훨씬 그보다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이 시험이 2년만 한 번씩 시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오래됐지만 여튼 저도 이제 자격시험 준비를 해봤고 자격증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해서 한때는 제가 이제 중개업을 했었습니다. 중개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 2년 정도 이제 사무실 오픈해서 중개업을 했었습니다. 이게 90년도, 91년도예요. 아주 오래됐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복덕방이었습니다. 복덕방. 그래서 대체로 그 지역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역의 유지들이 복덕방 사무실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럼 저 나름대로 사무실 오픈하면서 어떻게 하면 특화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화된 방법 중에 하나가 사무실 오픈하자마자 제가 어때 그 당시에 딱 50만 원입니다. 50만 들여서 중고차를 하나 샀어요. 포니2입니다. 중고차 사가지고 오시는 어때 고객분들 항상 차로 어때 모시고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차로 모시고 집 보여드리고 땅 보여드리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때 이제 특화된 전략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복덕방이기 때문에 대체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기 때문에 뭔가 차별을 했다. 그래서 이 같은 전략으로서 차별을 해서 조금 그때 어때 먹혔습니다. 그래서 어때 이것 좀 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좀 중개업을 했었는데 한참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잘 되고 있었는데 그때 K 건설회사입니다. K 건설회사 물론 국내 굴지 건설회사입니다. 여기서 저에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사실 이처럼 이제 중개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어때 그 지역에 제 이름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K 건설회사에서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어요. 같이 개발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전환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중개업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발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구나 싶어서 굴지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업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 K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입사하니까 적성사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래서 저의 적성에 맞는 보직을 주겠다 해서 결국 보직을 부여받았어요. 부여했는데 바로 이제 클레임 업무란 이 같은 보직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뭐 최근에 방송 매체 등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정거래위원회다.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도 이제 건설회사와 협력회사지요. 안에 클레임이 분쟁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된 사건으로 많습니다. 이런 걸 주로 이제 처리를 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설회사에서 1년에 클레임이 걸릴 걸 10건이 걸릴 걸 3건만 줄여보자는 이야기예요. 3건만 저는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작성해서 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클레임 건수를 1년에 단 3건만 해도 줄여보시면 어떨 것인가.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네. 교육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차이가 있다는 교육을 좀 시켜야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K그룹 연수원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각 건설 현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임 건수를 좀 줄여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저의 적성에 딱 맞더라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K 건설회사에서 제가 딱 만 10년 근무했습니다. 만 10년 근무했는데 사실은 이 K 건설회사 입사한 목적이 뭡니까? 개발업을 좀 해보자. 입사했잖아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개발업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한 번도 못 해보고 오로지 클레임 업무 이 업무를 주로 해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제가 여러분처럼 중개사 자격증도 대비를 해봤고 또 자격증에서 중개업을 한 2년 정도 했었고 K 건설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다. 이 같은 부분들도 또 여러분께 부동산의 다양한 영역들 강의드리는데 크게 밑바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면서도 과거에 제가 했던 에피소드 많습니다.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경제학을 전공하고 K 대학원이라 그랬죠. 건국대였어요. 대학원에서는 부동산 투자, 금융 이 파트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우리가 학습할 분야가 연관성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경제학과 관련된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란지 또 투자, 금융 관련된 부분들이 다 내포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여러분께 강의 드리는 데 큰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저는 중개업도 약 2년 정도 했었고 건설회사에 딱 만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강의와 저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강의는 크게 두 측면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처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학 개론이다. 이 과목을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강의인데 부동산 개론 이 과목
강의하는 것도 예, 1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과 같이 30회 중개사 자격시험 대비해서 이 과목을 강의하면 18년째 강의하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처음 18년 동안 연속적으로 강의를 했던 이야기는 일단 시장에서 때 검증받은 강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서 검증이 안 되면 묵크랜드는 이 회사에서 저에게 강의할 기회를 줄까요? 아니겠지요. 또 학원에서 예, 저에게 강의할 기회를 줄까요?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18년째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시장에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회 자격시험 대비해서도 여러분께 묵크랜드란 이 같은 사이트로서 예, 동영상 강의도 해드리고 있지만 학원도 제가 5군데 출강하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5군데 학원 출강하면서 강의를 좀 하고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셔서 예, 여러분같이 함께할 예,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18년째 강의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는 또 이제 예, 금융 관련해서도 예,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또 금융 관련해서 강의자인데 혹시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겠지요. 그럼 펀드 매니저 되기 위해서 예,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격증 예, 갖고 있을 때 시험 보겠죠? 이 관해서도 제가 일부 과목은 강의를 또 진행하고 있나. 물론 저도 펀드 매니저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일부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받아서 강의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연수원이라 이런 기관이 있어요. 아마 보험회사들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보험연수원이에요. 굉장히 큰 기관이지요. 네, 여튼 보험연수원에서 제가 현재 일정 과목에서는 전임 교수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여기에서도 그래서 일정 과목은 제가 이제 전임 교수로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 예, 이처럼 금융 관련해서도 자격시험을 위한 강의라든지 실무를 위한 강의라든지 또 보험연수원이나 공무원 교육원 연수원 여기에서도 제가 뭐 기타 등등에서 강의를 좀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사실 금융 관련해서 강의한 지는 더 오래되었어요. 네, 이제 올해까지 딱 만 20년 강의를 했고요. 내년이면 2019년이죠. 내년이면 이분은 21년째 강의를 진행한 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파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저술 활동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 그랬습니다. 독특한데 이제 한문으로 써보면 그냥 보기만 하세요. 한번 써보면 큰 대자를 씁니다. 숫자는 지을 숫자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지을 숫자를 쓴다. 이때 숫자가 후는 다뤄보면 지을 숫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저술하다 또는 기술하다 서술하다 할 때 숫자가 바로 이 숫자예요. 그래서 이건 제 아버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는 책 많이 써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런 목적으로 지으신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뜻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저도 제 책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사실 올해 2018년이죠. 2018년도 이제 원고 쓰는 작업하다 보니까 1년 때 훌쩍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면서 원고도 많이 쓰고 있다. 또 여러분께 제공할 자료도 아주 많이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도 한번 세어봤어요. 올해 도대체 제 책을 몇 권 썼을 것인가 생각을 보니까 올해 뭐 제 이름으로 또는 공저해서 나온 책이 21권입니다. 21권 상당히 많은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강의하면서 책 한 권 쓰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도 제 이름으로 새로 책 하나 딱 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은 올해 처음으로 만드는 책이고 나머지 20권은 전부 다 개정판입니다. 매년마다 제도라든지 법은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 반영해서 개정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올해도 21권의 책을 썼다는 거. 어떤 분들은 또 이 생각을 할 겁니다. 21권이니까 저 새끼 인세 빵빵하겠구나.
그런데 그렇습니다. 조금 빵빵한 편이에요. 여튼 좋습니다. 이처럼 저술 활동도 아주 활발히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예, 자, 부동산 개론이다. 이게 우리 학습할 과목이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많은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할 어떤 기본서가 있죠. 기본서 제가 직접 쓴 책이에요. 이 책 이외에도 문제집이라든지 뭐 최종 모의고사집 뭐 전부 다 제 이름으로 나온 책들이다. 자, 그리고 계산 문제에 대한 워크북에는 이 책도 제 이름으로 다 나온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 책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튼 부동산 개론 이 과목도 우리 금융 관련해서도 많은 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저는요, 지금 강의와 예, 저술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전문 강사다 생각하시고, 여튼 전문 강사로부터 강의를 듣는 것도 예, 합격하시는 하나의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예, 사실 제 이름이 굉장히 독특하다 그랬지요. 예, 제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저도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느 한 번은요, 제가 국도 타고 쭉 지나갔습니다. 쭉 지나서 지방을 가는 길인데, 이 같은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예, 표지판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술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대술. 자,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도 도로에 이 표지판이 있다는 건 뭡니까? 직진하면 대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예, 후에 이제 그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하니까 우리나라에요, 행정구역에 대술면이 있더라고요. 대술면 아마 충청도입니다. 충청도에 대술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술 초등학교도 있고 대술 중학교도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설립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 지역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있고, 자, 그럼 이 표지판을 잘 봐보세요. 이 표지판 보니까 어때? 예, 대술이 따라서 쭉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뭡니까?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 듣고 그동안 합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곁에 붙여준 별명도 아주 많습니다. 뭐 합격의 아이콘이니, 합격의 내비게이션이, 여러 가지 별명들 붙여주셨어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별명 중 하나가 바로 합격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표현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하시면서도 이제는 어때? 예, 내비게이션 이것만 우려서 운전한다. 내비 없으면 운전이 안 될 정도예요. 그죠? 내비게이션 의존하더라. 그럼 내비게이션 따라서 어때?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여러분의 이제 부동산 학개론 이 과목에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해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무조건 이 과목은 합격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격의 내비게이션 이 명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내비게이션 믿고 한번 또 따라와 보실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뭐 첫 만남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 새끼 지 자랑 많이 하는구나. 뭐 이 생각하시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 들 기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재 구성 그리고 이제 강사 소개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와 같이 1년 동안 학습할 과목이 뭡니까? 부동산 개론이다. 줄여서 학개론 이렇게 표현했죠. 이 과목이에요. 그럼 이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점수를 얻어야 되겠죠. 그럼 원하는 점수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있었죠. 목표였어요. 1년 동안 우리 부지런히 공부한다는 이야기. 공부해서 30문제 이상 득점하는 게 목표라 그랬죠. 1, 2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인가, 학습 전략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에서 여러분께 프린트물 제공을 좀 해드렸어요. 프린트물 인쇄 다 하셨죠? 자, 이 같은 프린트물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프린트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맨 상단 한번 봐보세요. 맨 상단 보시면 흔히 우리가 이제 머릿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프린트물 자료가 있으면 여기에 맨 상단에 이렇게 머릿말 넣어드렸고요. 맨 하단에 꼬릿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맨 상단 보시면 이제 머릿말 들어있죠. 좌측을 한번 봅시다. 좌측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부동산 개론 마무리 30이다. 이렇게 용어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건 이런 의미예요. 저랑 같이 부동산 학개론이다. 예, 이 과목 어때? 마무리 잘하자는 이야기예요. 잘해서. 그래서 어때? 우리가 최소한 30문 이상 득점하자. 목표가 30문 이상 득점하는 거잖아요. 이 시험 30문 이상 득점하자. 네, 이런 의미로서 부동산 학개론 마무리 30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자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 마무리 잘해서 30문 이상 득점하자.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제공될 저의 모든 자료에는 이 명칭이 들어올 겁니다. 자 부동산 학개론 마무리 30이다. 그래서 부동산 이 과목에서 마무리 잘해서 더도 말고 또 30문제 맞자. 이런 취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머릿말 우측에 합격의 내비게이션이다. 이 표현을 넣어드렸어요. 여러분께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어때 내비게이션이 되고 싶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로 내려보세요. 아래면 꼬릿말이 들어있지요. 꼬릿말 좌측으로 봅시다. 좌측 보면 공인중개사 합격의 전당이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무크랜드 이 홈페이지 자체가 합격의 전당이라는 그래서 자 공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됩니까? 무크랜드로 와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도 이 무크랜드 일통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무크랜드 이 자체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의 전당이 될수록 또 우리가 1년 동안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다 생각하시고 자 꼬릿말 우측 보시면 무크랜드 홈페이지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물 구성 시에 머릿말 꼬릿말에 대해서 잠깐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물은 자 부동산 개론이다. 학습할 이 과목에 대한 전략을 몇 가지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최근 시험에 출제 경향 공부 방법 파악하기다.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무시간 공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자 부동산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예요. 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중개사 자격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어 있다. 출제 경향 여기에 맡겼대 학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부동산 학문을 구성한 다양한 영역 중에서 권리 분석 활동이다. 춘계 활동이다. 이분들 어때? 최근 10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분까지 끌로 파고 있네요. 이게 무시간 공부예요. 이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다. 우리는 출제 경향을 먼저 분석하고 이 출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모 학원에 출강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수강생 한 분이 저희 그때 상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을 좀 했었죠. 그분이 3년 동안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1차년도 불합격. 2차년도 불합격. 그리고 3차년도 불합격. 그리고 드디어 4차년도에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학원으로. 그래서 1차년도, 2차, 3차년도 이 3년 동안 어때요? 3년 동안 혼자 공부하셨어요. 그분이 혼자 공부하셨습니다. 혼자 공부하시고 안 되니까 어때? 4차년도에 이때 어때? 학원에 오셨더라라는 겁니다. 학원에 오셨어요. 그럼 3년 동안은 혼자 공부해서 동영상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도서관에서 책으로 댓글로 봤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4차년도 이때 이제 학원에 오시면서 공부했던 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책을 이 책으로 이 책으로 3차년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보니까 3차년도에 이처럼 3차년도에 공부한 책 보니까 어때? 제 책이에요. 제 책 가지고 어때? 공부를 했더란 이야기예요.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책을 많이 봤는지 여기 어때? 시커매. 어때? 책을 많이 볼수록 손때가 많이 묻겠죠? 손때가 하도 많이 묻어도 시커매요. 어떤 분은 여기 어때? 이게 다 찢어졌어요. 워낙 많이 봐서. 그래서 제가 도대체 책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어때? 그분이 부동산 개론이다. 이 책만 12번 봤대요. 12번. 그래서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12번 보셨구나. 왜? 책 자체
책 자체에 어때 이참 손때도 많이 묻어 있고 어때 페이지를 알아볼 수 있게 찔 정도로 책을 봤으면 열도 맞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3차원대 합격을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분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다 이 파악을 못하신 거였어요. 그렇죠? 출제 경향과 관련 없이 무조건 처음까지 끌로 받더라. 그래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4차원대 학원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1, 2월 과정 한번 들어보시라 그랬어요. 그럼 이분이 1, 2월 과정 딱 듣더니 어때?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때?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이걸 어때?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어때? 이제 체계가 잡혀가겠죠? 그래서 어때? 그분은 그에 어때? 합격하셨습니다. 합격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동안에 공부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체계만 딱 잡아놓으니까 어때? 훨씬 수월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예습도 필요 없고 복수도 필요 없었어요. 수업 듣는 자체가 어때? 예습이고 복수에서 수업만 듣고 그해 4천 되겠죠. 1, 2차 동시 합격을 했던 그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합격해서 저에게 어때요? 해주신 말씀이에요. 손 꼭 잡고 자기의 경험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알려달래요. 자기가 어때? 1차인데 학원에 왔으면 공부했을 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자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걸 생각하고 이처럼 3년의 시간을 낭비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줬어요. 그럼 도대체 왜 혼자 공부했습니까? 학원에 오시지. 학원비가 아깝더란 이야기예요. 혼자 공부 될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요. 이 시험은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에요. 혼자 공부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1차인데 학원에 왔으면 자기는 합격했을 것이다. 그럼 어때? 3년이란 이 어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사실 학원비보다요. 3년이란 이 시간이 어때? 더 어마어마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이런 말씀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처럼 이처럼 어때? 무시간 공부는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더라. 우리는 출장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이 경향을 분석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업 진도가 나가는 것보다 오리엔테이션 이 과정에서 있을 때 출제 분석하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출제 경향을 분석을 좀 해드리겠는데, 자, 여러분이 보실 자격시험이 몇 회입니까? 30회죠? 30회고, 지난 시험이 29회예요. 그래서 지난 29회, 자, 이게 이제 2018년도 10월 27일 토요일날 토요일날 시행됐던 그 같은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시행됐던 29회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출제 경향을 분석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 여러분이 때문에 넣어드리는 거예요. 먼저 출제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9회 자격시험 기준합니다. 그럼 29회 자격시험 기준했을 때 1편 총론에서는 3문제 출제되었고요. 강론은 31문제 그리고 감정평가는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론 3문제죠. 바로 부동산의 개념에서 1문제, 분류방법 1문제, 특성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론 31문제죠. 이때 수용급 이론 4문제, 경기변동 이론 2문제, 시장론 2문제, 그리고 입지론 3문제, 정책 6문제, 투자론 7문제, 금융론 5문제, 그리고 이용개발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문항수 한번 살펴봅시다. 자, 4문제, 2문제, 6문제죠? 8문제, 11문제, 17문제, 24문제네요. 자, 29문제, 31문제죠? 그래서 강론에서 31문제 출제했고, 감정평가론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 봤을 때 지난 시험에 큰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관리활동 그리고 마케팅 활동 이 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관리 마케팅론 여기에서도 최근 우리 시험에서는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 이렇게 꼬박꼬박 출제된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지난 시험에서는 이 파트에서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큰 기쁨이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개론 전 영역 중에서도 아주 쉽게 느끼는 게 바로 관리 마케팅 이 파트예요.
이렇게 쉬운 영역이 있을 것인가 생각하는 분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용어들이 낯설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때?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쉬운 부분도 있구나.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난 시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 어때? 꼭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꼭 나온다. 두 문제, 맞게 세 문제 꼭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올 것이다. 그럼 이런 게 어때? 이제 이분은 판티도 득점할 수 있는 그 같은 부분이 돼야 되겠지요.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30에 자격시험 대비한 데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 시험에서는 참 관리 마케팅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한 문제도 출제하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체 영역에서 고루 어때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자 지난 29회 시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부동산 개론이다 이 과목은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실 30회 자격시험도 어때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될 것이다 예측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는 어때 전 영역을 고르게 어때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때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에 맞게 제가 또 여러분께 강의도 어때 진행을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 영역 중에서도요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강론의 수요 공급 이론 지난 시험 4문제 나왔지요. 다음 정책론 6문제, 투자론 7문제, 그리고 금융론 5문제, 감정평가론 6문제. 이 파트들이 굉장히 출제가 또 많이 되는 영역들이다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자, 수요 공급 이론 지난 시험 기준으로 4문제 나왔죠. 다음은 정책론. 자, 지난 시험 기준으로 6문제. 다음은 투자론. 자, 7문제. 금융론 5문제. 다음은 감정평가론 6문제. 이렇게 해서 5파트가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파트가 지난 시험에 몇 문제 나왔습니까? 자, 4문제, 6문제가 10문제죠? 17문제. 22문제, 28문제 이렇게 출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 이 5파트 모아가지고 28문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물론 이 5파트가 최근 우리 시험에서 뭐 10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5년 생각해도 이 5파트가 적게는 우리 시험에 27문제에서 많게도 28문제 이렇게 꼬박꼬박 출제된 영역이에요. 자, 합계는 총 몇 문제입니까? 40문제예요. 그럼 40문제 중에서 28문제 났다는 이야기는 무려 뭡니까?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지금 70%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이 부분 어때?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끼실 건데 이제 우리가 자, 한번 학습하고 또 반복 학습 이처럼 1순환, 2순환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어때? 귀가 트이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귀가 트인다. 최소한 2번 정도는 여러분 학습에 귀가 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학원에 계신 수강생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드리면 자, 부동산 개론이다. 이 다양한 영역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드리면 1순위로 꼽는 게 어떻습니까? 투자론입니다. 2순위로 꼽는 게 감정평가론이다. 자, 3순위는 수요 공급이론이에요. 4순위가 금융, 5순위가 정책입니다. 그럼 자, 이처럼 다양한 이 영역 중에서 여기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여기에 집중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체는 제가 강의했던 17년 동안 피연치 않는 진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면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을 했어요. 그렇다면 투자론이 어때?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어렵게 느끼는 영역이 바로 투자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영역 1번부터 5번 골라보면 바로 이 5파트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파트에서 이처럼 70%나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무리 어렵더라도 시험 출제가 많이 됐더니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그랬어요. 그럼 어때?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파트 5군데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어려운 영역들이에요. 뭡니까? 수요 공급이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 평가론이다. 이 부분만큼은 어때? 우리가 더욱더 많은 시간 아래서 반복습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 같은 출제 경향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교는 이 과목은 전 영역에서 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출제 높은 파트들이더라. 자, 수요 공급이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평가론 이 부분들은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습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느끼시고 이렇게 우리가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께 시간적인 할애를 할 겁니다. 시간적 할애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리고 여러분도 여기에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때? 우리가 출제 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양고래 1번 출제 범위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 여기까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학습 전략 계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